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탐구하는 일본 속의 신라사. 해가 거듭될수록 일본 고대사와 한국과의 관계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국과 일본의 고대 역사 문화를 밝히는 데 매진해 오신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의 홍윤기 석좌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고대의 백제와 신라에서 많은 그 도래인이 일본 열도로 갔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중에서도 그 일본 천문학의 비조라고 일컬어지는 백제 승려 관륵, 우리가 뭐 간로쿠, 네. 간로쿠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이 이름의 자체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생소한 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교수님이 그 관륵 스님은 어떤 분입니까?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 관륵 스님은 학문의 깊이가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의 백제 계열의 이제 스이코라는 여왕이 가장 그 존경하는 학자로서 이제 받들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분은 이제 그래서 관륵 스님이 스이코 천황의 그 조정으로 가져간 것이 그 달력을 비롯 천문지리, 둔갑 방술 이러한 책들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 이제 기록에 나옵니다만, 말하자면 일본은 그 당시 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 새날이 밝은 거고 해가 지면 밤이고 뭐 이러한 그 아주 암흑의 시대를 살았던 것인데, 관륵 스님이 이제 달력을 가지고 건너가서 스이코 여왕에게 이제 그 달력을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일본은 새로운 그 한반도의 책령 문화의 그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백제 승려 관륵이 그 달력과 천문지리, 그 다음에 네. 둔갑 방수를 네. 이제 가져갔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일본 천문학의 그 비조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달력이라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달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뭐 달력을 새로 이제 12월 달에 이제 다음에 달력을 받으면 생일날 기록들 하고 그러는데 생일 찾아 먹는 그러한 달력이 아니고 삼신 상제님께 그 제사 드리는 그러한 데 썼던 것이 한반도의 그 선진 문화의 달력입니다. 네. 그냥 책력이라고 그랬죠. 달력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달력과의 개념이 상당히 거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문명의 발전을 볼 때 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제 우리가 혼돈에서 질서로 이제 그 나아간다라고 보통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어둠의 세월에서 이제 어떤 밝은 그렇습니다. 때로, 그다음에 네. 또 우리가 문명이라는 건 이게 때를 아는 게 매우 그 중요하다. 어떤 시점이 되면 어떤 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의 그 이러한 빛을 가져다 준 분이라면은 사실 지금도 그 이 관륵 스님을 상당히 추앙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달력을 전해주신 분으로만 추앙하는 것뿐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일본 천문학의 비조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1993년에 도쿄 천문대학 교수였던 후르카와 기이치로 박사가 간로쿠라는 그 일본어로 이제 관륵 스님을 간로쿠라고 그러는데, 이 후르카와 기이치로 교수가 그 당시에 새로 그 소행성을 발견했다고요, 우주에서.
소행성의 이름을 그래서 관륵 스님의 이름을 따서 간록구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이제 명명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관륵 스님이 일본 천문학의 비조로서도 추앙받는 대학자셨던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 발견한 이제 그 소행성의 이제 간록구 그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고 그 위상을 우리가 이제 그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일본 왕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관륵 스님의 학문을 계승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요. 뭐 보통 우리가 이 당시라면은 쇼토쿠 태자도 아마 제자였다는 이야기도 뭐 들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성독 태자, 쇼토쿠 태자입니다만 이분이 백제 계열인데 사실은 그 성덕 태자도 관륵 스님을 아주 존경했었고 그래서 이제 관륵 스님에게 스이코 여왕이 제자들을 키우시라고 이제 붙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마푸르라는 사람에게는 역법을 가르치시게 했고 고소라는 분에게는 천문두문갑을 가르치게 했고 그리고 이제 히다테에게는 방수를 지도하게 했습니다. 방수를. 예. 그 뭐 쇼토쿠 태자에게도 이제 그 제자로 받아들여서 학문을 전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각 제자들을 두어가지고 각 네. 전문 분야로 아마 네. 훈련을 좀 그렇습니다. 시킨 것으로 이제 그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그 달력과 천문지리 뭐 이런 것 외에 방술이라는 것도 있던 이 방술은 뭡니까 이거는? 일종의 방술이라는 건 점복을 말합니다. 점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의 몸의 병 같은 것도 점을 쳐서 이 사람이 앞으로 병을 어떻게 하면 낫게 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점에 의해서 인생의 기흉 관계를 이제 점쳤다고 합니다. 예. 이러한 것이 방술의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천문과 지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사, 어디 인사까지 전부 다 이제 그 알려줬다는 것은 상당한 그 큰 의미가 있겠네요. 아주.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산통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일본에 가게 되면 신사에는 신사의 정문을 들어서게 되면 왼편에는 무녀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산통들이 놓여 있죠. 그 산통에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여러 가지 잠이라든지 행복 또는 여러 가지 앞날을 점치게 되는데 그 산통을 흔들어서 이제 8개의 대고체가 들어있는데 그중에 하나 뽑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무녀에게 갖다가 주면은 무녀가 이제 돈을 받고 점괘가 쓰여진 종이 쪽지를 내주게 됩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앞으로 이제 시험을 칠 때 이제 입학 시험을 칠 때 합격을 한다든지 또는 뭐 장차 어떤 여성을 만나서 뭐 결혼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인생의 이제 기륭 관계를 이제 살피게 됩니다. 예,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경기가 좋건 좋지 않건 이 점이 뭐 타로점이라든가 상당히 유행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네. 어찌 보면 일본도 상당히 점이 유행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아주 일본은 사실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일본에 그래서 도쿄에 가장 번화하다고 하는 신주쿠, 신주쿠 역 들어가는 어귀에 큰 백화점이 있는데
이 백화점 1층에 들어서면은 그 안쪽에 점치는 전방들이 몇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말하자면 1층은 화장품이라든지 금은 보석 등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파는 그런 텃세가 비싼 그런 장소지만은 점집도 있다는 거, 그러한 자리에 점집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일본의 전복에 대한 그 일본인들의 그 관심이 큰 것인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 신주쿠 그 길가에도 보면 저녁에는 그 점치는 그 점술사들이 쭉 조그마한 탁자를 놓고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그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점을 치고 합니다만, 점치는 나라 하면 사실은 대표적인 게 일본입니다. 예, 일본 또 뭐 곳곳에 있는 이 신사에서는 당연히 뭐 우리가 네. 오미쿠지, 에마 뭐 네, 이런 것도 거의, 그렇습니다. 예, 나무패에다가 이제 자기가 소망하는 내용을 이제 적어가지고 붓으로 써가지고 그걸 이제 신사에다가 이제 바치면 신사에 돈을 받고 그걸 또 이제 걸어주고 이제 그럽니다만, 하여간 그 점하면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성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정도죠. 예. 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일본이 그렇습니다. 더 이제 네. 예, 점치는 나라입니다. 예, 점치는 나라. 네. 어떻게 본다면은 뭔가 이제 좀 불안하고 알고 싶고 하는 게 우리보다는 좀 강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일본에는 그 지진이라든지 예. 또는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후나 지질의 변화 등 여러 가지 그 불안 요소가 많이 있는 예. 나라. 특히 이제 화산열도라고 할 정도로 지진에 대한 공포심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점을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뭐 일본하고 한국 문화를 이제 비교 설명할 때 그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저는 뭐 일본은 이제 그 자연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우리는 그 반대로 우리는 자연은 천년이 가도 그대로고 자연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인간에 대한 믿음은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일본은 이제 뭐 이 자연이라는 건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그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건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끼리 어떤 그 관계가 돈독해져야 되고 뭐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그 점도 상당히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설명이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오미쿠지라는 게 그 이 관록 스님이 전한 방술하고도 연결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미쿠지라는 건 결국은 일종의 점괘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또 신변 보호를 하는 그런 호부 구실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보통 우리가 오미쿠지라 하면은 그 육효점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게 그 뭐 산통, 아까 이제 그 방술 냈을 때 말씀하셨던 그런 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육효점 같은 게 이제 일본에 건너간 것이죠. 예. 건너가서 이제 그게 일본에서는 아주 왕성하게 퍼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기륭 화복에 대해서 예.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오미쿠지를 사실 널리 퍼뜨린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료켄 대사라고.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뭐 각자를 써가지고 스노 네. 이제 다이시, 스노 대사, 각 대사, 뿔 대사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료겐 대사가 이게 오미쿠지를 고안해가지고 뭐 오미쿠지 뭐 대사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 뭐 뿔 대사, 뿔 네. 이게 그 다음에 네. 이 앵마기 대사 네. 하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는 뭐 설화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만 그 그렇습니다. 설화를 조금 소개해 네. 주시겠습니까? 10세기 말이죠. 서기 984년에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그 병마가 돌았습니다. 특히 그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병마에 걸려가지고 신음하고 목숨을 잃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료겐 대사, 료겐 대사는 그 병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용히 큰 거울 앞에 서서 합장하고 기도하더니 이 료겐 대사 이분 스스로가 거울 속에 들어갑니다. 거울 속에 빨려 들어가서 해골서부터 뼈만 남은 예. 그러한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뿔대사, 예. 각대사라고 이제 뿔각자를 써서 이제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분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얼른 내 제자에게 내 모습을 너는 그려라.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부적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이분이 명하셨다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뿔대사의 이제 부적이 일종의 이제 영험한 오미쿠지라고 하게 되고, 그 오미쿠지라는 말은 이제 그 부적이라는 의미로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미쿠지라는 거 이제 기륭화복을 점치는 점괘이기도 하지만 소동시에 그 부적으로서도 이걸 쓰이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설화로 인해서 그 이후에 그 그려서 붙이면 이제 그 병마와 액을 퇴치해주는 아주 영함스러운 어떤 존재로. 그렇습니다. 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제 우리 뭐 고대부터 역시 전해져 왔습니다만 붉은 도장으로 이렇게 찍은 부적을 예. 벽에다 붙여놓고 이제 기둥에도 붙여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신라 때 처용설화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그 모습을 이제 그 그려서 붙여놓으면 어떤 액을 막아준다는 아마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이러한 신라인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료겐 대사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갈록구 스님하고 상당히 일본의 큰 뭐 업적을 좀 남기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주 큰 업적을. 이 료겐 스님은 이 외에도 어떤 뭐 다른 업적들이 있겠죠. 특히 뭐 아무래도 료겐 스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그 히에산 엔야쿠지하고 연결을 많이 시키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이제 그 극락정토 구품왕생리라고 하는 이 저술로서 유명합니다. 이분이 그래 극락정토 구품왕생의 이러한 그 어려운 점 이름에 그 저술을 가지고 계신데 일본 최초의 관음경 주석소라고 합니다. 이분이. 예. 그래 이 관음경 주석소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에도 시대에 간행된 고문서 청소인 군저류주라는 데 이제 이거 들어있고, 이렇게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시에산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한 일본 천태종의 대본산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그쪽에 있는 엔야쿠지. 네. 아마 이 그 료겐 대사도 그 바로 거기서 18대 좌주를 뭐 맡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어려서 이제 료겐 대사가 나이 10살 때 이제 시해산으로 올라와서 예. 수도 말하자면 불교를 공부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시문을 하게 되고 시문을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장차 큰 스님이 되게 됩니다만. 그러면 이제 이 료켄 대사가 아무래도 이 천태종하고 이제 그 관련을 이제 맺고 있다면 우리가 흔히 그 일본의 이 천태종을 퍼뜨린 그리고 처음 세운 대사를 우리가 그 뭐 정교 대사, 사이초 대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이초 대사도 이 한반도와 관련을 맺고 있었던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은 신라와 연고가 있습니다. 신라요. 네, 신라인 후손이죠. 일본
지금의 그 오스시 쪽에 그 교토의 그 동쪽 비아코 호수 있는 인근입니다만 거기에 이제 신라인들의 마을이 있습니다. 신라인들의 큰 마을이 있는데 신라인들의 그 큰 마을 그 마을을 가르쳐서 이제 오토모노무라 큰 대자에 버두자습니다. 대우 마을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 정교대사 사이조가 태어났죠. 이 오미 땅이라는 곳은 지금은 명칭이 이제 사카모토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판본, 널판자에다가 이제 책본자 쓴다만 사카모토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곳에 이제 쇼겐지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생원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이 생원사라는 사찰이 바로 그 정교대사 사이조가 이제 태어난 그 생가입니다. 생가. 예. 이러한 그 사이초 대사가 이게 천태종을 뭐 연 것 외에도 아마 많은 다른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이조가 남파진에서 배를 타고 찾아간 곳은 규슈 쪽의 가와라 진자를 향기향자 봄춘자를 써서 가와라 진자라고 합니다. 향춘신사. 이 향춘신사에서 신라신을 받드는 그러한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당나라 유학을 안 하고 이곳에 가서 1년 3개월 동안 신라 명신을 모시다가 이제 804년 7월 6일에 신라배를 얻었다고 마침내 당나라로 떠났다 하는 예의산 대사전이라는 그 옛날 기록이 있습니다. 예. 네. 그 가와라 그 신궁사라는 게 이제 신라의 신라 명신을 모셨다는 게 상당히 조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초 대사가 당나라로 가다가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그 신라 명신을 이제 받들어 모셨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당나라로 이제 그 유학을 했다는 것, 그게 상당히 조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만큼 네. 그 어떻게 본다면은 그 신라의 후손들은 신라 명신을 모시는 일이 상당히 그 중요했다는 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뭐 신라 명신을 받든다는 거 이것은 신라로부터 이제 원래 그 신라신을 받드는 그러한 가문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년 동안 당나라 유학을 무사히 하고 돌아와서는 9년째 되던 814년에 다시 이제 규슈에 가와라 신궁사라고 하는 사당을 세우게 됩니다. 가와라 신궁사. 그래서 여기서 모시는 신이 신라 명신입니다. 실학이 묘징이라고도 합니다만 신라 명신을 모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신궁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령님과 부처님을 함께 모셨다고 그래요. 신령님과 부처님은 일심동체다. 이러한 그 종교적 사상이 이제 고대 그 신라의 그 종교관이었다고 이렇게 살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가와라 신궁사라는 말이 참 그 일본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는데 보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과 불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 네. 예. 일심동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불습합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스님들이 당나라의 유학을 가기 위해서 가다가 이 신라 명신을 이제 그 모시게 된다. 그렇죠. 하는, 예. 바다에서 이제 신라 명신을 이제 예. 만나게 되고 바다에서 신라 명신이 나타나신 거죠. 예. 그분의 그 계도를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파도가 지금 무서운 그 물결 속에서도 무사히 이제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고 예. 네, 그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 희해산 엔야쿠지, 우리가 희해산이라고 하면은 아마 거의 일본 땅 그 신라인의 그 고승들이 활약했던 그런 터전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엘야쿠지, 엘야쿠절, 우리가 보통 이 창설자인 사이초가 그랬다면 이제 그 제자들,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번 볼 기회를 이제 그 갖게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뭐 엔인이라든가 엔친, 그리고 이제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뭐 료겐 대사들까지 전부 다 이러한 그 신라 명신을 받들었다는 게 상당히 그 큰 의미를 이제 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 엔야쿠지 열역사라고 우리말로 할 수 있는데 이 터전은 뭐 신라인들이 완전히 그 신사와 또 불당을 함께 이렇게 모시는 그러한 터전으로 유명합니다. 네, 간단한 뭐 진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문화는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신라인과 백제인들에 의해서 일본의 불교의 뿌리가 이제 그 자리 잡히게 그 되는데요. 이들에 의해서 그 전수된 칼렌더라든가 천문역법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일본 문화에는 상당히 깊숙이 내재되어서 발전되어 온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 천태종의 수호신인, 오늘 그 이야기가 잠깐 됐었습니다마는 신라 명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